이분 데뷔했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 저 소녀 팬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또 이분은 네. 남자들한테도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이분 노래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자동차 그 수입 자동차 딜러 하신데 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 눈치채셨죠. 사랑일 뿐이야, 이병열차 안에서 뭐 이런 노래 불렀던 우리 김민우 집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빠. 예. 여기서 오빠 하면 안 되죠. 아니 네. 그 당시 데뷔했을 때 별명 혹시 아세요? 어린 왕자라고 했는데 사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린 왕자는 아니었는데 왜요? 네, 이렇게 그 수수하게 봐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몇 년도 지금도. 데뷔였죠? 90년이요. 90년? 1990년이고 그때 네. 제가 데뷔했을 때 요즘에 리뷰를 한번 쭉 다시 돌이켜 보면 네. 데뷔했을 당시만 해도 진짜 대선배님들이 가요 톱10에 같이 나오셨어요. 야, 가요 톱10 나왔어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조영필 씨 나오고 막 이럴 조용필 때 선배님이랑 저랑 같이 MBC에서 그 1위 후보를 한번 하다가 제가 어떻게 우연찮게 1위를 했는데 조용필 씨를 이겼어. 네, 추억 이기고 속의 재회라는 노래를 부르셨었고 그날 기분이 좋으셨는지 막 밥을 다 사주시더라고요. 스태프들을 다 해서 불러서 밥도 사주시고 네. 근데 너무나 떨렸는 게 어렸을 때 벽에 브로마이드 저의 우상이었거든요. 영록이 형이랑 용필이 형님은. 예. 네. 그런 분들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막 그분을 바로 가까이서 야 민우야 야 노래 좋더라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막 그때 그게 떨렸던 이병열차 기억이. 안에서요? 이병열차 안에서 사랑이 그 전에 사랑이 뿐이야. 사랑일 뿐이야. 너 그 사랑일 뿐이야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 근데 예? 에이, 왜 이러세요? 불러주세요. 그러면은 조금만 저희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랑일 네. 뿐이야가 어떻게 하는 거더라?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는 내게 묻지만 대답하기는 힘들어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너는 어떤 표정 지을까 그다음에는 그다음에 이렇게- 이어주시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벽에다 손 탁 대고 언젠가 내 집을 아니 남자들이 그 집 많이 했어요. 진짜 옛날 생각나. 그리고 또 아까 이병열차 안에서 그 남자분들을 네, 이렇게 이병열차. 좋아하셨어요. 또. 이병열차 안에서 예.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였죠?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긴 싫었어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긴 싫었어 언젠가 너의 집 앞을 비추던 그래 이제 그럴 거야. 그죠? 그렇죠. 예. 아니 근데 뭐 많이 변하시지는 않았어요. 아니 지선 전도사님께서 네. 그 추억의 오빠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 피아노 쳤을 때 네. 악보를 팔았어요. 옛날에 노란색 그렇지, 종이로. 있죠. 네네네. 그걸 제가 첫 번째 샀던 게 사랑일 뿐이었는데 네. 지금 제가 조영필 선배님 보는 것처럼 똑같은 지금 히어로가 나오고 진짜. 처음에 돈 주고 산 노란 악보가 네. 예. 그 악보 저도 알아요. 기억나요. 그렇죠. 예. 사진 이렇게 하나씩 가운데. 팔았잖아요. 맞아요, 뭐 1, 맞아요. 200원에 막 팔기도 그렇죠. 하고. 1, 200 원에. 레코드 가게에서 팔았어요. 맞아요. 같이 네. 팔았죠. 네. 그걸로 네. 피아노 치고 그랬어요? 그렇죠. 노래 연습도 하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저 집사님이 돼서 내가 매일 기쁘게를 방문하셨어요. 그렇죠. 집사님 있잖아요. 아이고 이거 이 학교 들어가기 힘든데 그죠? 고등학교 어디 다니셨어요? 쑥스럽지만 대원외고를 나왔어요. 네. 쑥스럽게 실력은 안 되는데 아니, 공부 잘해야지만 들어가는 학교였는데. 아니 그 학교는 인물로 안 뽑아요. 실력으로 공부는 뽑아요. 중학교 때 좀 했던 것 같고요. 네. 중학교 때는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부모님한테 몰래 말씀도 안 드리고 그냥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 거예요. 대원외고. 근데 이제 거기는 좀 공부도 공부지만 네. 굉장히 또 공부를 필요한 자재나 이런 네. 학비들이 좀 들어가는 학교였어요. 네. 사립이어서. 그렇죠. 근데 우리 형편에 그게 가능할지 했는데 그 너무나도 그 어머님 아버님이 잘 저를 뒷바라지를 해주셔서 예. 학교를 이제 잘 졸업할 수 있게 됐죠. 근데 대원 네. 외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꿈이 가수였어요, 그럼? 네, 그때 가수였어요. 아니 근데 외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공부를 밀어주겠다는데 갑자기 가수를 하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받으시는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대원 외고 출신의 가수는 혼자 아니에요, 그럼? 윤종신이라고요. 어? 너무나 유명한 친구죠. 우리 다 종신이가 아는 저희 네, 같은 학교였고 그다음에 우리
김지선 씨가 너무 또 잘하는 서현선 씨. 네네. 현선이가 제 친구고요. 아, 네. 그래요? 윤종신 씨 윤종신, 서현선 뭐 같은 그리고 학년이에요? 같은 학년이고 같은 친구들. 친구였구나. 그러셨구나. 같은 또래 같은 학년?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음악 이야, 그래요? 그 방송을 했어요. 그때도 그 방송반이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노래 음악의 영향을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좋아하는 그 뭐 음악들을 많이 들으면서 형이 예. 그렇게 친형이 음악을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밤에 그래요. 막 잘 때 그 막 카세트 테이프 가지고 왜 동시에 녹음하는 거 있잖아요. 예, 라디오에 네, 나오는 네. 거. 그런 거 그랬죠. 많이 제가 주로 이거 많이 했죠. 하고 그런 음악의 영향을 받다가 아버님, 어머님 계시는데 두 분 중에 어머님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어머니가 노래 잘하셨구나. 노래를 항상 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뭐 설거지하면서 막 하시잖아요. 아, 네. 찬송 하루하루 부르시면서? 살아요. 이거 예. 매일 설거지 하시면서 보면 소프라노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나 몰라요. 하루하루. 많이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머니는 음악 공부를 하신 분이 네. 아닌데도 그러니까 노래를 잘 달란트가 하시고. 있군요. 그러셨구나. 자, 그러면 윤종신 씨하고 둘이 의기투합해서 고등학교 때 헤비메탈 밴드를 만들어요. 파격적이야. 야, 팀 그냥 이름이 노래도 너무 아니고. 팀 이름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떻게 그렇게 유치하게 만들었는지 팀 이름이 모르겠지만 뭐예요? DMZ 윤종신 씨 팀은 터보 뭐 이런 거였어요. 아,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였어요. 비무장지대 그다음에 터보 뭐 이런 2판 4판 뭐 이런 팀들 있잖아요. 저희 학교 밴드가 3개였는데 예. 뭐 불어과, 뭐 저는 네. 일어과,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서반어과, 네. 윤종신 씨는 이제 스페인어과. 네. 그 팀이 3개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매달 합주하고 파고다 극장에서 네. 우리끼리 왜 다방 티켓 팔듯이 몰래 야 네네. 너 초대할게 와라 네네. 입장료 500원 뭐 네. 하다가 예.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엄청 혼나고. 그러면 아니, 그러면 공- 부모님 공부 안 했나? 아니 당연하지요. 그 어떻게 병행해요? 그러면은 네, 네. 헤비메탈 그 밴드를 만드셔가지고 활동하실 때 학교에서라도 부모님은 어떻게 DMZ, 나오시던가요? DMZ. DMZ.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나서 예. 아버지는 뭐 잘 때 이렇게 느낌이 좀 이상해가지고 보니까 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 자는 척을 하는데 음.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약주를 드시고 오셔가지고 어머님이랑 막 싸우시는 거예요. 아들 봐라, 제 꼬라지 봐라, 막 이렇게 하시면서. 희망이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뭐 대학도 가서도 공부를 안 하고 맨날 헤비메탈 한다 그러고 맨날 뭐 이상한 뭐 악마 그림 붙여놓은 뭐 헤비메탈 판 들고 막 벽에 붙여놓고 하니까 속상하신 거예요. 예. 가위로 머리를 이렇게 자르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근데 누가 제가 자르- 아버지?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근데 제가 이렇게 자는 척 하는데 그때 이렇게 얼굴에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우시면서 자르시는구나. 어머님이랑 속상해서 싸우시고. 아휴. 자, 그러던 분이 이제 그 머리 헤비메탈 하다가 헤비메탈하고 지금 그 사랑일 뿐이야 하고는 장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갑자기 단정하게 나오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수로 데뷔가 됐단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런데 몇 개월 했어요, 가수 활동? 정확하게는 딱 활동한 것만 하면 제가 데뷔부터 군대 갈 때까지가 3개월 조금 넘어요. 예? 근데 그 3개월. 3개월 조금 넘게 활동한 게 이렇게 우리로 지금까지도. 하여금 지금까지 네.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집 앨범이 네. 우리 가슴을 이렇게 울렁울렁하게 한단 말이에요. 네. 아니 그러면 데뷔를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 대학 시절에 제가 그 압구정동 쪽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네.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때도 뭐 머리 기르고 했었는데 학교에선 보컬이었고 그래서 저녁에는 LP와 재즈 음악 같은 걸 틀어주면서 또 카운터라 그러죠. 이렇게 그 바라 그러죠. 예. 바에서 네. 칵테일도 제가 직접 만들고 근데 어. 앞에 앉는 분들이 주로 방송 쪽이나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장님이 그 홍대 미델 나오신 분이라 네. 그런 네. 집이네. 그쪽 그죠? 인맥들이세요. 모이는 곳이.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오셨는데 머리가 이렇게 단발인데 길어요. 남자분이. 보드카 토닉 좀 한 잔 만들어봐. 뭐 그럼 제가 만들어드리고 야 핑크 플로이드의 닥사이더 문 틀어봐. 그러시는 분이에요. 예. 저분은 뭐 음악 하시는 분인가 보다. 근데 그분이 그 생일날이었는데 예. 제가 그날 뭐 손님 온다고 막 준비하래요 사장님이. 네. 그래서 준비해서 보니까 가수들이 거의 다 들어와요. 뭐 김종찬 씨, 뭐 김한선, 이문세, 원미연 뭐 이런 분들이 막 와요. 생일날이라고. 최고. 그 PD 선생님 생일인데 송창희 PD라고. 예. 네네. 그때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라고 그럼요. 해서 저는 이제 설거지하고 막 이런 거 하다가 야 너 나와서 대학 저 락커 너 노래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김현식 선배의 비처럼 음악처럼 불렀죠. 그랬더니 부르고 났더니 갑자기 이제 저한테 어떤 분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유현상 씨예요. 유현상 씨요? 유현상 씨가 명함을 주면서 야, 너 나랑 계약하자 막 이러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유현상 씨 말고 김광수 매니저라고 네. 네. 김한선 씨 그다음에 그 예전에 김종차 씨 매니저를 하시던 분인데 그분도 그분이 명함을.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죠. 다음 날 여의도로 어디로 와라. 이야. 그래서 딱 갔더니 그랜드 피아노가 딱 있고 거기 하광훈 씨라고 당대 최고의 작곡가가 네. 네네네. 야 솜씨 좀 한번 볼까 이렇게 해서 또 노래를 비처럼 음악처럼 불렀는데 노래를 딱 들어보더니 인트로나 목소리가 굉장히 그 맑은데 약간 그 뭔가 겨자가 들어간 것 같은 그런 톡톡 쏘는 맛이 있고 예, 예. 고음에서 겨자가. 보통 얇아져야 되는데 고음이 너는 두껍게 올라가는구나. 예. 그러더니 바로 그날 계약서를 들고 오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원래 김상진인데 본명이 김상진. 김민우라는 이름을 개명을 해주셨어요. 또 작사가가 박주현 씨가 아, 네. 김민우가 본명이 그렇게 아니군요.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어. 90년도에.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랑일 뿐이야를 딱 내놨는데 네. 그게 이게 이제 나오자마자 네, 된 거죠. 아이고 조용필 그 당시에 네. 가황. 제일 기억나는 선배님은 남희 선배예요. 남희? 왜냐면 남희 씨. 네네네. 빙글빙글? 그 제가 사랑이 뿌냐가 5주 연속을 양대 방송에서 했어요. 근데 네. 뭐 SBS가 없을 때고 네네. KBS, MBC. 근데 항상 2위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제가 네.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근데 제가 군대를 가면서 이제 그분이 1위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 사랑이 뿌냐가 하고 제가 군대를 가버렸잖아요. 근데 네. 다음 주 가요톱텐을 보니까 이병열차가 제가 없는데 1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5주 연속을 한 거예요. 막 윤상이 나가서 받고 누가 나가서 받고 어머님이 나가고 해서 남희 선생님은 계속 2위를 10주 연속으로 이야. 2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병열차 떨어지자마자 바로 인디안 인형처럼이 1위를 또 한 거예요. 아 그게 대단한 인디안 거예요. 인형처럼이었군요. 네, 자 이렇게 잘 나가시던 분이 야. 군대 생활 마치고는 어떻게 했어요? 제대하고. 제대하고 이제 활동을 좀 시작을 했는데 가요계가 이제 그때는 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발라드는 김민우, 변진섭이었었는데 우리 때는 네. 신승훈 씨가 나와 있고 네. 심신 씨 뭐 이런 네, 분들 네. 새로운 신인들이 인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앨범 3집을 냈는데 3집을 발표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던 게 그 3집 앨범 내고 같이 나왔던 앨범이 서태지와 아이들이에요. 난 알아요. 아. 근데 그게 한 200만 가까이 팔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 10만 장밖에 안 나왔다는 건 실패거든요. 네. 앨범 제작비와 모든 네. 거를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1집이 거의 100만 장 가까이 나간 앨범이기 때문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우리나라 가요사를 바꿔놨으니까. 같이 활동을 많이는 안 해봤지만 상당히 그때 뭐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저는 이제 무대도 많이 줄어드는 거를 느꼈어요. 예. 벌이가 없으면 네. 소위 말하는 알려진 이름은 좀 알려졌고 그러면은 소위 그 야간 무대라던가 야간 업소도 뛰고 예. 행사도 뛰고 예. 또 그리고 나름 앨범 활동도 했어요. 사실은 그죠. 1집 앨범을 대부분 기억을 하시지만 제가 6개, 7개 앨범이 있어요. 그래요? 네. 아이고 나도 모르겠네요. 잘 알려지지 않은 아니 그리고 그런 노래들. 녹음실까지 직접 또 네. 만드셨다면서요? 녹음실도 제가 했는데 그 돈을 다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 레코딩비나 그다음에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그 레코드사를 직접 가서 브리핑도 해본 적이 있고요. 왜냐하면 전속 계약을 해주세요. 저희 PRB까지 얼마를 주세요 회장님이라고 하면서 언제 이 앨범 나오고 공연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예. 거를 그때부터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수첩 하나를 들고 가서 브리핑을 약간의 브리핑이죠. 그래서 근데 녹음실이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녹음실을 냈는데 그때 이게 당시에 비즈니스인데 이거는. 어머님이 갑자기 제가 그때 뭐 삐삐를 우리가 가지던 세대인데 삐삐가 한 10몇 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엄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들아 너 어디야? 이러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 왜요? 야 너 살아 있었어? 나는 네가 죽은 줄 알아. 엄마 왜 그래? 니네 녹음실에 가봐. 거기 지금 큰일 났대. 그러면서 간 거예요. 갔더니 막 마을 그 동네 사람들 다 나와 있고 왜? 밤에 왜? 그 차가 막 유리에 금가 있고 막 건물에 금가 있고 유리가 막 깨져 있고 그런 거예요. 창문들이. 저랑 같이 녹음실이 지하 1층인데 그 앞에 계시던 그 분이 한 분 계셨어요. 평소에 조울증, 우울증 환자셨나 봐요. 네, 자살을 하셨는데 LPG 가스를 틀어놓고 폭파하면서 자살하신 거예요. 아이고. 그 녹음실이 있는 네, 녹음실 건물에서요? 같은 층이. 그래서 거기가 갔더니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뭐 119 구조
차들 와 있고 폭발이지 막 뭐. 경찰차들 막 와 있고 내려가면 안 된다고. 저는 거기 다 있으니까 아유.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저에 장비 뭐 모든 게 그렇게 그냥 주저앉았죠. 그 이제 그때가 한 27? 그 정도 때. 27살에. 네, 그- 27. 소위 말하는 다 잃으셨네요. 그러면은 그 전 손해배상도 재산도 다 잃고. 손해배상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건? 왜 누구한테 받아? 그러냐면은 그 건물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게 이제 민사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불을 내신 분도 돌아가셨고 예. 또 그 가족도 굉장히 가난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는 이야. 거예요. 음. 그 모든 거를 다 이제는 추스리고 그러면 일어나야 그때 돼요. 네. 가수 이제 제대하고 가수 생활할 때 신앙은 어땠어요? 세상 쪽에 완전히 넘어가서 거기에 달콤함에 그냥 모든 걸 잊은 거죠. 주님도 잊었고 그러니까 교회 교회도 가는 둥 마는 둥 하고 너무 뭐 바쁘다는 핑계로 음. 주일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 주일 그게 성수를 문제. 지키지 않고 그게 계속 문제라니까, 생활을 했던 그게 그 문제야. 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술과 담배 뭐 이런 것들이 세상 것들에 계속 네,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의지하고 거기에 주님 그-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가 녹음실 폭파되고 이제 그 빚 다 안고 그리고 IMF가 왔죠 바로. IMF까지. 예, IMF가 바로 왔죠. 아우 어떻게? 그래서 그동안 저한테 주어졌던 일이 야간업소 행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일도 안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뭐 6개월에 하나 나갈까 말까. 그, 한 그 은행빚 이런 거 아유 아니 근데 여기 보세요. 주머니에 돈 10,000원이 없어서 결혼식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아유. 친구가 제가 가수 일하면서 힘들 때마다 저의 이제 뭐 운전도 해주고 도와줬던 친구예요. 그렇게 친한 결혼한대요. 친구가. 예. 결혼한다는데 예전에 부탁을 걔가 했던 적이 있어요. 내 결혼식 때 축가만 한번 불러주는 거고 나는 너에게 바라는 거 없다. 근데 결혼식 날짜가 이제 딱 해서 축하해주러 가려고 딱 보는데 양복을 입고 나가는데 CD기에 이렇게 돈을 확인을 하는데 10,000원이 없는 거예요. 축의금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차비도 없어요. 어머. 그 걸어갔어요. 그래서 그 결혼식장까지 걸어갔는데 가면서 그 와중에도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있겠죠 팬들. 그러면 웃으면서 그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리지만 사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혼식장에 도착해서 축가를 부르고 그리고 나서 오래간만에 이제 친구들이랑 술 한 잔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이 협탁 머리맡에 있는 협탁 서랍에 있는 그 약봉투를 집어넣고 좀 어느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깨고 싶어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다음 날 우리 또 주님이 저를 알람도 아닌데 그냥 눈을 딱 뜨게 해주셔서 일어나 보니까 그 머리는 멀쩡한 거예요. 근데 몸이 막 움직이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굳어서. 네. 집사님 그거를 보고 있는 부모님들은 어땠을까요? 아버님이 참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셨는데 한쪽 그 공공근로를 하세요. 한 달에 부동산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화단 정리하고 뭐 이런 공공국민에서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남짓 버으신 돈을 가지고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아들한테 소고기국을 끓여주신다고 이렇게 비닐봉지에다가 탁 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소고기국이랑 무랑 해가지고 뭐 막 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맛있게 한다 엄마보다 뭐 이런 걸 해주시면서 속 풀라고 아들한테 그런 아침상을 이렇게 펴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요. 지금 보면 그 아버지가 참 제일 많이 생각이 나죠. 그 아버님 지금은요? 아버님은 한 5년 전에 이제 저 하나님 곁으로 가셨고요. 네. 어머니는 계시고. 어머님은 지금 계시고요. 근데 지금 아버님이 물려준 게 이제 예 지금 이게 이제 이 아버님이 믿음의 신앙이에요. 네. 이게 그 성경책을 항상 읽으시면서 몇 월 며칠에 읽으셨고, 네, 어떻게, 예. 근데 아버님이 쓰시던 이 성경은 오늘 갖고 나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죠. 그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그 네. 하나님 곁으로 간 이후에 어느 날 제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보게 되는데 갑자기 그날 성경책을 저희가 뭐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렇죠. 제 성경책은 아니고 그냥 뭔가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딱 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예전에 그 제가 어렵던 시절에 우리가 반지하실 살고 제가 가수하다 실패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을 때 집에서 앉아서 있고 돈 10,000원을 저에게 머리맡에 놓고 가시던 그 아버지가 떠올라서 예. 이 성경책을 쫙 피는 순간 그 2004년 뭐 2001년 뭐 2005년, 예. 무슨 4월 며칠 뭐 새벽 기도에 가셔서 네, 네. 오신 그런 내용들을 딱 보는데 눈물이 갑자기 쏟아지는 거예요. 막 쏟아지면서 너무 그립기도 하고 아버지가 그렇죠. 네. 예. 아, 이게 그 성경이에요. 네. 항상 이렇게 네. 다 메모를 적어가지고 해놓으셨죠. 수고하고 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네. 아니 근데 그 아버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은 그 믿음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잖아요. 지금은 가수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아니죠. 근데 가수로 아직도 기억을 많이 해주시기는 하시죠. 제가 그렇게 네. 기억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정확하게 3개월 가수 생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3개월의 그 정말 어린 왕자의 그 그러니까. 모습으로 남아 있거든요. 본명은 김상진이지만 우리한테는 김민우예요, 가수.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은 그 자동차 딜러란 말이에요. 네. 자, 이거 어떻게 해서 자동차 딜러가 되셨어요? 네. 용기라는 그 단어가 저에게 없었었던 그런 항목이었는데 무한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러라는 일은 엄마가 아는 엄마 친구의 아들의 여동생이 딜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다니던 회사에 저를 초대를 한 거예요. 저희 예. 사장님이 오빠 안다 그랬더니 한번 와보래라고 가서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 사장님을 뵙고 나서 저도 모르게 그분을 무조건 쫓아야 되겠다. 저분께 의지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음을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더니 끝없는 거절을 당했죠, 처음에. 연기자나 가수가 훨씬 난데 왜 이런 일을 당신이 하겠느냐. 나는 반대세라고 그러니까 계속 거절하신 거죠. 그 영업 사장님. 부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거죠? 만만하게 보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영업 부일, 그죠? 네, 대신 만약에 내가 바란다면 김민우 씨는 사랑일 뿐이야 그 노래처럼 좋은 노래를 해서 활동을 하면 팬으로서 내가 진짜 응원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죄송하지만 이만 일어서겠습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몇 번의 전화를 드렸는데 계속 안 받으시더라고요, 이 대표님이. 그리고는 제가 이제 잊어버릴 정도쯤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오셔서 김민우 씨 나 그 누구예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표님이. 그래서 어디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저를 불렀던 사장님은 이미 술을 한 잔 드시고 주무시고 계시고요. 그분이 앉아서 노래해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불렀죠. 너무 긴장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78점이 나온 거예요. 내 노래인데? 내 노래가. 네. 그래서 긴장하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나서 앉았죠. 그리고 술을 계속 따라주시는데 언더락 잔에다가 그때 받았어요. 아나운서의 목소리처럼 나지막히 김민우 씨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분이구나. 저도 모르게 그분이 벌떡 오는가 일어나서 저는 지금 절벽에 서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훌륭한 영업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회사에 기여하는 그런 김민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예. 했더니 예. 앉아 또 일주일 정도 또 지났을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로 오라고 사장님이 또 전화가 오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바로 시작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미안하지만 민우 씨 한 장 A4지 한 장을 좀 읽어보세요라고 했는데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사실은 1년간 예. 배워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당신에게 월급도 없고 혹독한 그런 교육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 고진 감내해야 됩니다. 바닥에 껌도 김민우 씨가 띄어야 되고 나이가 한참 어린 선배들한테도 존중을 해줘야 되고 인사도 잘해야 되고 이런 몇몇 항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려주는 어떤 그런 비밀 회사의 이런 것들은 절대 밖으로 발설하면 안 되는 몇 가지 그런 것들이고 마지막에 출퇴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침 출근 시간은 뭐 7시 저녁은 오후 5시인데 만약에 지각을 하거나 지각을 해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확인된다면 바로 즉각 퇴사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혹독함 속에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조항이 있어요. 뭐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마쳐진 이후에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신입사원들과 함께 치러진 롤플레잉에서 당신이 합격하게 된다면 정식 사원으로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1년을 그렇게 훈련을 하고 받고 신입사원하고 또
경쟁을 해야 롤플레잉이라고 된다고. 해서 직접 사장님이 들어와서 네. 사장님이 고객이 고객이라고 되는데 생각하고. 저희들이 한 10명 넘었는데 10명 넘은 사람들이 손 들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달려가고 했던 되게 라이브죠. 라이브하게 했던 그 롤플레잉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 했으니까 오늘날 지금 이제 이 자리에 들어왔죠. 들어왔고 지금 이제 영업인이 될 수 몇 년 있었던 됐어요? 거고 지금 저기 자동차 딜러 2003년도에 시작했어요. 2003년. 그러면 벌써 쉽지 않았던 거죠. 처음에. 쉽지 않았고 일부러 찾아오는 고객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뭐 지금은 가수 그런 김민호. 분들도 너무나 감사했던 분이 어쩌다 1년에 몇 분 정도는 있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고객은 무슨 가방에 네. 뭐 가방을 들고 오셔서 매장에 여기 김민우 씨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연락이 돼서 갔어요. 갔더니 네. 김민우 씨 제가 팬인데 사실은 저 지방에서 제가 학원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에 맞춰서 차를 살 수 있을까요? 하면서 그 가방 스포츠백을 쫙 열었는데 전부 다 돈이에요. 근데 계산을 이제 돈 세는 기계로 쭉 눌러봤더니 한 9천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현금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차를 출고해드렸던 분이 계시고요. 이야, 네. 아니 근데 회사 측에서는 현금으로 갖고 오면 아니 영업사원이 한둘이냐고 그죠? 근데 일부러 근데 김민희 그런 씨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네. 이런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가수에서 이제 그 어려운 역경을 딛고 그 수입 자동차 딜러가 된 지 지금 내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18년, 19년 됐거든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혹시? 내가 그때 조금 더 가수 생활을 좀 했으면 이런 후회 같은 건 안 했어요? 가수에 대한 후회는 없고요. 없어요. 가수에 대한 후회보다는 네. 제가 이 영업인으로 왔을 때 항상 제가 부족한 인간이라 좀 더 많이 제가 뭐 잘 모르는 게 주식 같은 거를 모르고 부동산도 잘 몰라요. 오로지 아는 거는 그냥 고객이랑 저랑 차 계약해서 관계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거밖에 몰랐는데 조금 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 어떤 경제적인 가수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가수는 미련 없었어요? 가수에 대한 생각은 사실은 크게 있진 않았고요. 그런데 그래요? 부모님은 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엄마는 같다는 생각이. 예. 그러죠. 야, 너 아니 우리 골든컵 옛날에 너 목소리 이거 다 어떡할 거야? 막 이제 막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골든컵을 거죠. 몇 개를 받았어요? 네. 골든컵? 골든컵이 10개가 있죠. 왜냐하면 트로피가 일주일에 그러니까. 하나씩이니까. 골든컵 10개를 받은 우리 아들이 가수를 계속하면 부모님이 더 좋았을 텐데 아니 근데 그런 생각 들지. 그 얘기를 또 하셨어요. 네. 이 딜러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네. 다니셨다고요. 처음에 시작하는 일인데 모든 게 두렵잖아요. 그렇죠. 두렵.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런 그 사회라는 곳에 나와서 저는 이제 사회를 나왔지만 가수로서 왔던 사회와는 전혀 다른 완전 다르죠. 그런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밑바닥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예. 나이는 그들보다 많지만 그들이 저의 선배이고 선배님들이죠.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잘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제가 재산이 그렇지. 없잖아요. 가진 지식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기도받기. 오늘도 제가 회사에 나가는데 그 안에서 제가 하는 일에 반드시 높은 곳에서 예.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달라. 그 19년 자동차 딜러에서 첫 고객은 못 잊겠다, 그죠? 첫 고객 기억나요? 허참 선생님이에요. 허참, 그래요? 그분이 허참 어떻게 선생님. 만나셔가지고요? 허참 선생님이 그 전에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영업 시작했을 때. 음. 제가 이렇게 우리 최성교 선배님도 그렇지만 예전에 선배님들께는 이상하게 좀 편하잖아요. 예. 전화 자동차 예. 영업 시작했어요. 그러면 예. 이제 우리 차에 시승차를 타고 이렇게 나와요. 갈 데가 없잖아요. 저도 모르고 어딘가에 하얏트 호텔까지 흘러갔어요. 거기에 들어갔더니 그때 그 베스트 드레서 시상식 해가지고 허참 형님이 그 상을 받으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로비에서 이렇게 커피 드시고 딱 있는데 제가 인사드리면서 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딱 드렸더니 야 민우야 이렇게 되면서 야 너 명함 줘봐 라고 하셨을 때 제가 명함 드렸고 그게 첫 고객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도 모르게 근데 여기 왜 왔어? 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저희 회사에서 형님의 이 베스트 드레서상을 감축드리는 의미에서 저희가 시승차를 일주일간 한번 타보시라고 경험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라고 하면서 차를 드리고 야 니네 사장한테 고맙다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 갔다가
사무실에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이 팀장님이 그 시승차 어디 갔어? 이렇게 된 거예요. 가만 고객께 일단은 좀 드리고 왔습니다. 가만 고객께. 그 차를 바꾸실 것 같아요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드렸는데 네. 좋아. 그러면 일주일이라 그랬지. 그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그 계약이 안 되거나 그러면 당신도 그 시승차 반납하고 그냥 나가는 걸로 해. 이런 정도로 네. 보고를 못 하고서 드렸기 때문에 마음이 절박하니까 아. 그냥 이분이 VVIP인 거예요. 저에게는 고객이 몇 없을 때 아니에요. 그렇지. 가만 고객이. 그때. 근데 허참 씨께서 일주일 타시고 나서 예 차를 갖다 주시러 오셨는데 너무 좋대. 차 트렁크랑 이 뒷좌석을 열었는데 세상에 뒷좌석을 열었는데 의상이 거기 다 실려 있고요. 트렁크를 열었는데 그 안에 구두가 한 30컬레가 있는 거예요. 쫙 정리된 게 막. 깜짝 놀랐잖아요. 이 차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랬더니 엄지손가락을 야 이거 차는 너무 좋은데 나 이거 내가 지금 내 이름으로 해가지고 내가 바로 현찰로 안 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 그래서 그때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자동차 캐피탈 법이 있어서 예. 그 상품을 처음으로 해서 판매가 됐던 게 이제 허참 선생님이고 신용 뭐 이름 두 글자로 그냥 신용이 바로 패스가 되니까 그렇죠. 현금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드물어요. 그렇게 차 출고가 될 때 너무 재밌는 게 차가 이렇게 떠나가면 차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차의 운전석이 딱 열려요. 그러면서 엄지손가락이 딱 나와요. 터미네이터가 용광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러면서 달리시는 거예요, 쭉. 그렇게 인연이 된 거죠. 제 첫 아니, 고객님이시고 여러 대를 사셨어요, 그 이후로. 허참 선생님답다. 그러니까 허참 멋지시지 네. 않으세요? 선글라스 딱 끼고 네, 오셔가지고. 허참. 네. 네. 저 얘기 좀 할게요. 가정 얘기 좀 할게요. 결혼하셨어요? 네. 네, 결혼하시고 어떤 분이에요? 그냥 평범한 네. 신앙인이고 네. 찬양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 저희 고객이 소개를 해주셨고 네. 소망교회에 이제 찬양팀에 있는 친구였는데 네. 제가 좀 금방 그 친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네. 믿음이 좋은 친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다 세상 것들을 막 접하고 그럴 때도 그 친구랑 사실 헤어졌어요. 헤어졌다가 이 친구 저 친구 결혼 배우자를 제가 많이 고민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저 예전에 기억나세요? 저기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죄송한데요. 왜 전화를 했냐요, 저보고.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그 이름이 한혜남 씨인데 한혜남 씨랑 영화 보고 싶다. 그래서 영화 뭐 보시게요? 그래서 타짜 보실래요? 대한극장에 제가 예매해놨습니다. 근데 대답이 너무 멋진 거예요. 네, 뭐라고요? 꼭 한 편 봐야 돼요? 두 편 보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로 연이어서 라디오스타까지 제가 끊어서 같이 이제 저희 충무로에 만나서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 이후로 매일 아침에 저희 집에 아침밥을 차려주러 오는 거예요. 둘 다 회사를 다니는데 그 친구 회사는 좀 먼데 우리 집에 와서 아침 주고 가고 깨워주고 가고 아침 주고 가고 깨워주고 가고 한 1년을 하게 되고 지금 우리 딸 민정이가 임신이 되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자, 그런데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요, 그죠? 근데 믿음 좋은 아내가 결혼 몇 년 만에? 저희가 2009년에 했고 2017년이니까 한 8년?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8년 네. 만에 저기 병을 얻어요? 갑자기죠. 예. 어떤 병이었어요? 평상시보다 굉장히 많이 피곤해하기는 했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목이 아프다는 거예요. 예. 그럼 목이 아프면은 이제 데리고 이비인후과를 갔죠. 목을 들여다봐요.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목이 안 아파, 염증이 없는데요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링걸 놔주고 또 다시 와요. 네. 가서 또 어느 날은 여기 다리가 막 코끼리 다리처럼 분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병원을 가서 확인해 보면 엑스레이나 뭐 뭘 찍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큰 병원에 한번 가보자. 근데 병원을 이제 가는데 응급실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보니까 그 몸의 염증 수치가 뭐 보통 사람의 뭐 한 100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무슨 병인지 몰라도 그래서 큰 병원에 가야 되겠다 해서 병원을 갔죠. 근데 저는 그 병원을 데려다 줄 때까지만 바이바이 하고 저는 아내가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도 저 부산에서 강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운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 마지막 순간에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저희 아내의 병명을 모릅니다라고 제가 막 강의할 때 했던 얘기가 있는데 저도 난생 처음 들어보는데 그 병명이 나오기까지가 너무 힘들었던 게 한 3일 만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내가 결국은 척수에서 그 액을 뽑아서 그걸 검사를 하더니 처음에는 의사가 한 명이었는데 의사가 4분이 올라와요. 예. 쭉. 뭐 뇌 뭐 전부 다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혈구 탐식성 림프절 구중이라는 병인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너무 악성이고 너무 빨리 전이 되기 때문에 피를 타고 다니는 병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저께 장기가 손상됐었는데 한쪽이 오늘은 간까지 침범을 할 것 같고 좀 있으면 당신을 못 알아볼 수도 있다. 경황을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민정이는 애기지, 와이프는 그런 사람이 막 그 사경을 헤매는데 진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여보 나 카드값 결제 날이 언제야? 25일. 그러다. 내 생일이 언제야? 모르는 거예요. 알았어. 그런데 그 안에서도 기도를 예배를 보러 갔죠. 명성교회 본당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막 펑펑 울면서 살려달라고 했던 그 병이었죠. 근데 일주일 만에 갔죠. 일주일 만에. 예, 일주일 만에 이번 일주일 만에 갔는데 그렇게 급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신비하심과 그 큰 뜻을 제가 그때는 인간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는지는 제가 잘 몰랐어요. 하지만 그 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쓰임새를 많이 가졌죠. 교회에서도 이렇게 항상 활달하고 그래서 뭐 교회 바자회라든가 뭐 교도소에 우리가 또 소망교도소가 있는데 항상 공연을 다니고 또 구역장이고 집이 양주인데 막 서울까지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민정이를 케어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잘 우리가 올 수 있었던 뜻도 있고 주님이 가까이 두고 쓰시고 싶으신 마음도 있을 것 그러면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딸 민정이가 몇 살 때 그러면 9살이죠. 9살 때 2학년 엄마가 때. 천국 가신 거예요? 2학년 때 갔는데 뭐 친척들은 전부 다 미국 갔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민정이한테. 근데 저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던 게 아이가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모르고 그렇게 헤어지는 거는 원치 않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병원을 데리고 가서 그 병원에 중환자실이어서 들어가진 못했지만 밖에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자. 엄마는 지금 민정이 너를 만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제 그런 아이고 이렇게 그런 기도를 막 이제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마지막에 갈 때도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도 이제 민정이는 엄마를 못 봤잖아요. 예. 그래서 뭐 염이라 그러죠. 네, 그런 입관 예배할 때 제가 잠깐 얼굴을 한번 보여주고 민정이한테 엄마의 예쁜 모습 한번 봐봐 라고 했는데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주 장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엄마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착하고 또 믿음도 아주 뛰어나서 지금 요즘에는 뭐 주일날 할머니 집에 가끔 가면 먼저 이렇게 11시 20분 되면 저희 이제 실시간 예배 온라인 그거를 먼저 틀고 말씀 듣자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 참 민정이가 9살 때 엄마가 천국 가셨잖아요. 네네. 장례 식날 장례 끝나고 민정이가 집에 들어와서 네.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그 우리 집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네. 저희 집은 제가 이제 회사 끝나고 나면 집에 오면 항상 그 음악이 흐르고 뭐 물론 그 민정 엄마는 찬양을 항상 틀어놨던 사람이고 그런 집이었지만 민정이가 그 음악에 맞춰서 발레를 막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어렸을 때. 예. 근데 그날도 이렇게 둘이 왔는데 엄마가 없잖아요. 예. 엄마가 없으니까 아빠가 이제 출근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민정이가 내일부터. 할머니가 이제 와서 봐주시기로 하셨지만 아빠 이제부터 빨래는 걱정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세탁기 사용하는 법은 내가 한 번만 알려주면
아빠 와이셔츠 내가 빨아줄게 그러는 거예요. 2학년짜리가. 9살짜리가. 그래서 민정이 뭐 동화책 읽어주고 뭐 재우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벌써 한 3년이 흘렀네요. 네. 아니 3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지금 3년 지난 이제 거의 4년 돼가는 거죠. 엄마가 2017년 7월 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천국 가신 지가 그밖에 안 됐네. 예, 예. 근데 아우 하나님도 참 너무 급하게 그러니까 입원해서 일주일 만에 천국 네.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우 씨도 준비도 덜 돼 있고 네. 뭐 민정이는 너무 어리니까 응? 그 마음속에 이제 그런 그 것들이 많이 있겠죠. 지금도 사춘기가 왔지만 예.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최대한 그 마음속에 너무나 깊어요, 속이. 그래서 심지어 좀 오히려 더 민정이가 좀 더 이렇게 그 깊은 마음으로 혼자 삭히는 거를 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럴 정도로 같이 아빠가 너무 바쁘고 함께 계속 어디 뭐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요즘에 못 갔던 것 같고 예, 예.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네. 사춘기 예. 그죠? 사춘기가 와서 빨라요 요즘에. 그래서 그럼요, 빨라서 애들 빠르죠. 근데 빠르고 사랑해주면 다 알아요. 다 돌아와요. 그래. 정말 아빠가 나 사랑하고 있다. 지금 표현이 지금은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컨트롤할지 모르는 상태니까 예, 사춘기죠. 조금만 지나면 좋아지실 거예요. 네. 저기 지금도 아내는 천국에 가셨지만은 민정이하고 가정 예배를 빼놓지 않는다 고 그러셔요. 네. 그러니까 저기 세 분이 같이 있었을 때도 얼마나 가정 예배를 지키셨을까 그죠? 자 그때 네. 가정 예배할 때 네. 지금 천국 계시는 우리 부인께서 딸과 함께 그렇게 부르면 좋아했던 찬양이 있다 그러네요. 아, 네. 네, 그게 어떤 거예요? 그 차에서 맨날 들었던 곡이에요. 그 워낙 유명하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곡이 있어요. 네. 이거 뭐 너무 유명한 네, 거죠. 그 곡을 이제 뭐 어노인팅이라는 팀 버전, CCM 팀 버전으로도 많이 듣고 네. 그 노래를 들으면 그렇게 아내가 많이 생각이 그래요. 나고 그래요. 네. 그럼 오늘 우리 지선 전도사님께서 한 번만 불러봐 주시겠어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네. 고맙습니다. 아 정말 우리 따님과 함께 지금도 가정 예배를 네. 드릴 때 네. 우리가 그 기도 제목들을 항상 이렇게 내놓잖아요. 네, 네, 네. 우리 민정이의 요새 기도 제목은 뭐예요? 민정이는 코로나. 네, 빨리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게 해달라. 없어졌으니까. 네, 왜냐하면 학교의 친구들도 요즘에 다들 뭐 어렵잖아요. 수업도 잘 안 되고 이제 어제부터인가는 전면 등교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나라에 정말 그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마스크를 끼고 생활한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이걸 빨리 벗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아유, 해방이 돼야 되고 코로나로부터. 아니, 그러니까 그래. 따님이 그런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해요. 그 어떤 걱정을요? 아버지를 걱정을 많이 하고 아빠 걱정 저를 왜 안 그렇겠어요? 아빠가 맨날 그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시는데 운전대를 붙잡고 오는 길 가는 길 뭐 이런 얘기 기도를 하는 거야. 할머니가 그런 기도를 하니까 그거를 자기가 해요. 또
오는 길 가니고 붙잡아 주시고 뭐 하는 가고 거예요. 오는 길 네. 안전할 수 있도록. 네네네. 애들이 그런 할머니 기도를 하는 기도를 거예요. 하는데. 할머니가 하시던 기도를 하고 네. 우리 인정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저는 지금 제가 이 하는 일에서 예. 늘 함께 해주시고 매번 어려운 순간들은 항상 오지만 그걸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한 걸음 더 한 걸음 또 앞으로 보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그 기도를 많이 저도 모르게 하게 되라.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네, 나라에 네. 대한 걱정도 하고 철든 그리고 거지 뭐. 네, 좋은 또 앞으로 또 좋은 분이 나라를 대통령이 되시면 그 산부 여인도 모두 다 기도를 통해서 회의하고 늘 주님께 먼저 예배하는 분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입니다. 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이병열차 안에서 사랑일 뿐이야의 주인공 우리 김민우 집사님의 네. 아주 솔직한 간증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동이었죠? 네. 어떠셨어요? 네. 저는 또 TV에서 보던 우상이시던 우리 가수분이셨다가 네. 이제는 사랑일 뿐야가 아니라 주님일 뿐이야. 그러네. 또 그래서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받은 우리 딸도 다음 세대로 잘 자라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예. 들었습니다. 네, 아멘, 네. 아멘. 축복합니다. 우상하지 마. 듣는 우상 기분 나빠. 인사 나눌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우 집사님의 그 가수하다가 자동차 딜러로 바뀌어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거는 사실 다른 방송에서도 좀 이렇게 다룬 게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거기까지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내를 그렇게 일찍 천국에 먼저 보내고 이 속 깊은 얘기는 사실은 다른 데서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얘기 이렇게 마음대로 네. 할 수가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오늘 정말 이 솔직한 얘기에 감사드리고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또 한번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당대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가 네. 그 직업을 버리고 다른 길로 접했을 때 정말 그 밑바닥 내 앞에는 벽밖에 없을 때 오직 믿고 갈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었다. 예. 예. 그것도 새벽 예배를 통해. 예, 예. 정말 우리가요. 그 주님이라는 그 든든한 백이 있는데 뭐가 두려우세요? 그래. 뭐가 염려가 되세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아멘. 가장 큰 우리에게 힘이 기도라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바로 상달 되니까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묻지 않으니까 대답 안 해주잖아. 그렇죠. 얘기를 해야죠. 그 물어야지 대답해 아버지 주실 주세요. 거예요. 아버지 앞길을 열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